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상 체중에 나쁜 생활 습관이 없는데도 혈압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 특히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시는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체중도 정상이고 생활 습관도 나쁘지도 않아요. 수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왜 혈압이 점점 높아질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근육이 부족하시면서 체중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체지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마른 비만이라고 그러죠.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이 올라가면서 근육의 항염증 작용이 적어서 혈액에 염증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압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정상입니다. 근육량도 적당하고 체중도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혈압이 점점 오르시는 분들을 제가 살펴봤더니 바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중년 여성분들 고혈압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또 특징이 있죠.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재면 집에 재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족냉증, 손발 저림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 이런 예민성들은 우울증과 불안증이 있으면 이것 자체도 혈압을 올리게 되죠. 자, 이런 예민성이 혈압을 올리는 이유. 이거는 이제 혈압뿐만 아니라 면역력이나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눈치, 체면, 염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나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하신 분입니다. 일을 잘해야 되고 남에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거나 민폐를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해요. 건강 염려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가 깨어있죠. 내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어지럼증도 자주 호소하시고 브레인 포그라고 에너지 너무 많이 써지니까 어느 순간 머리가 텅 빈다는 거죠. 하얘진다는 거죠. 그런 증상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신체 증상으로는 가민성 대사증후군, 복통, 서이사, 소화불량 호소하시고 두통, 그 다음에 위궤양이나 위식도 역류, 위염 등이 많아집니다. 위산이 많이 녹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예민성이 내 조건화가 되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도 본인이 분명히 예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예민해지는 예민성의 내 조건화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부교감 신경계에 비해서 교감 신경계가 굉장히 각성되어 있어요. 에피네프린이 도파민, 편안함을 느끼는 것에 비해서는 집중성을 강화하는 것. 항상 각성되어 있습니다. 뭔가 깨어있고 굉장히 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alert,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집중력, 에너지, 각성의 상태. 그래서 불안하거나 불면증을 자주 호소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생각과 걱정,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착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분들의 신체적인 특징을 보면 심박수, 호흡수, 혈압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감신경계가 각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계속 24시간 365일 가게 되면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굉장히 증가되어 있어요.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 검사를 해보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코티졸이 특히 증가되어 있으면 체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혈중에 혈당이 상승하고 당뇨 기질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 자체도 혈액의 염증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으로 인해서 혈압을 올리는 데 작용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풀기 위해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집착하죠.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생각이 많으니까요. 자, 스트레스에 대한 생물적 반응을 보면 심혈관계로는 아까 했던 혈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심박수도 올라가고, 호흡수도 빨라집니다. 피부는 굉장히 긴장도가 올라가 있고, 신경계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교감신경계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계속해 싸워야 되니까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계 쪽은 오히려 더 약해진다는 거죠. 염증 반응도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화된 각성, 너무 예민한 것은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제 멋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기 몸에게는 소홀해지는 그런 어떤 이중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예민성입니다. 적당한 예민성은 발전의 동력이 되지만 지나친 예민성은 자기의 몸을 갉아먹는 독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민성을 감소시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뿐입니다. 왜냐하면 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조작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남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기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뿐이고, 다른 사람은 내가 잘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반응은 그 사람의 몫이다. 그렇게 편하게 좀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걱정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덜해질 거고, 그리고 이 걱정은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심하게 걱정하고 있으면 이거는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의 특성이다, 예민성의 특성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 마음이 더 편해지겠죠. 예민한 두통과 장의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두통이 심하거나 너무 장염이 있으면 일단은 검사를 해야 되겠죠. MRI도 한번 찍어 보셔서 자기 머리에 뭔가 계속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상상의 나래에 펴지 말고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 계속 아프면 뭐 내가 위에 문제가 없는지, 대장에 문제가 없는지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에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속 아픈 것은 가민성의 발로이거나 그 주치의와 상의해서 적절하게 약물을 통해서 너무 정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과의 관계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단호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예민하신 분들 가장 큰 특징이 내가 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주겠지, 기브 앤 테이크,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생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기브 앤 기브, 주고 또 주라.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주고 나서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민함을 자기의 굴레로 생각하고 나는 왜 예민할까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인생에서 큰 성공 이런 분들을 잘 살펴보면 예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민함은 나의 자산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